예, 안녕하십니까. 에, 대승 기신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 또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 133페이지 사실 앞에 본문에 좀 하다 말았어요. 그 정리가 좀 전문 시간에 좀 안 된 채로 끝내서 조금 찝찝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더 정리를 앞에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왜냐하면은 이 하도 어려워서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심에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랬죠. 진여문과 생멸문. 우리가 이제 진여문에서 이제 진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셋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효스님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그 진여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여락하는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여의 그 모습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요게 말에 대한 거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언진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뜻난 진여에 대한 얘기고, 상은 뭔가 하면요 의언진여입니다.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설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을 의지해서 설명하는 부분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실공에 대한 얘기고 여실불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에 있다는 공과 불공에 대한 여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얘기죠. 공은 이 번뇌가 공하다는 거고요. 이 공하지 않다 하는 거, 번뇌가 공한 그 자체는 진여가 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체의 그 세간상을 다 이렇게 비추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불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를 설명할 때 이게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세수로 나눠 가지고 원효 스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진실상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진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원성실성을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는 분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분별성이라고 하는 건 변계 소입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의타기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진여를 체 입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한문으로 좀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그 번역상에서 체락하는 바탕이라고 아마 이래 번역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은 이제 모습이고요. 언이라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진여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수로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앞으로 이 진여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전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사실을 하다 말았는가 하면은 진실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진여의 진실한 성품은 뭐냐 하니까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고 또 이거는 불생 불멸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여는 평등하다. 평등 다 알죠. 불생 불멸한 영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심의 본성, 일심의 그 근원은 진여인데 참답고 여의한데 그게 뭔가 불생 불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 얘기했나 분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분별성을 얘기하면서 뭔가 하면은 분별을 떠났다. 망념을 의지가 일체 경계가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 분별을 떠났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념을 떠나면은 진여의 모습에 드러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사실 말았습니다. 그런 이제 의타기성도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요. 의타기성을 얘기했는데 의타기성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뭔가 이건 망념을 떠나는 걸 얘기하고요. 망념. 여기는 이제 그 뭘 떠나는가 하면은 역시 말 또 명자 그다음에 대상 인식 이 세 가지를 떠나 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끝에가 역시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하는데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유식 삼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유식 입장에서 봤을 때 진열학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근데 본체 자체는 불생불멸하는 거고 분별성에서 이 망념을 사실은 떠나 있다는 거죠. 망념을 떠나 있는 것이 진여고요. 그 다음에 의타기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과 명자 우리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을 떠나 있다. 그러면서 결국 진여는 평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유식 삼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게 본문을 보고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거기 그 133페이지 세 번째 줄요. 거기 좀 하다가 말았죠. 이 때문에 모든 법이 하는 거 있죠. 이 때문에 모든 법이라 하는 거는 모든 법이라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자신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통틀어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죠. 독립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탁이라 그럽니다.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라는 거죠. 한문으로 그대로 하자면.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면서 존재한다. 그런 게 이제 이 때문에 모든 법이 하는 것. 이 모든 법이 상호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본디부터 말에 있는 모습과 이름에 있는 모습과 마음이 인연하는 모습을 여겼어. 말에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것은 은서를 떠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이 있는 모습 하는 명자를 떠났다는 거, 마음이 인연하는 모습은 인식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예, 그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마침내 평등하여 변할 것이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 오직 한 마음일 따릅니다. 그러므로 진여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의타기에서 이제 조금 하면은 세수로 나눠서 이게 설명을 주고 하고 있죠.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본대부터 이제 말과 그 다음에 언어와 인식을 떠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건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걸 떠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몰량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 보니까 평등하더라. 평등하더라 하고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하는 말이고 저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말은 임시로 세워진 개념이어서 실체가 없이 다만 망념을 따름으로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모든 존재가 말에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말에 포장되어 있고 우리는 개념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과 개념을 다 떠나버리면 진열학은 싹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과 그 말에 대한 대상인 별개의 것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걸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아마 그 전에도 한 얘기했을 겁니다. 실제 개는 짓습니다. 근데 개락하는 말은 짓지 않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짜지 않습니다. 소금 자체는 짭니다. 그래 말과 그 말에 대해서는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말 자체가 대상화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을 모르고
그 모습만 파악하는 거죠. 이름이나 개념으로 파악해서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열학하는 거는 말과 생각이라든 인식을 다 드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소위에 보면요, 그 이제 간단히 드러내는 내용 가운데 말하는 한 거 보십시오. 곧 하나의 법계는 진여의 길이 길에는 바탕을 내세우는 것이니 한 마음이 곧 하나의 법계이기 때문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뭔가 한 마음이 이게 이제 법계라는 얘기죠. 그는 법계가 뭐냐 하니까 진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이 법계라 하는 이 뜻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법계라 하는 의미를 잘 알면은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왜 그러면 수행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한 마음이 바로 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존재가 무시시래라는 말을 씁니다. 무시시래의 존재라는 거죠. 그냥 무시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왔으니까 무시무종입니다.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법계는 일시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만 일체 법이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법이라 하는 모든 존재가 이 법 일심에서 안 벗어난다. 법계라 하는 일심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그래 이 모든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을 보여 모든 게 그냥 그대로 한 마음이고 그게 바로 법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만 세 번째는 윤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열반이 있습니다. 그럼 왜 윤회를 하게 되는가 하면 법계라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그것이 법계가 윤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법계라 하나 일법계 모든 것은 하나의 법계일 뿐이다. 한 마음일 뿐이다.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은 윤회와 열반이 이 세 개는 생멸문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생멸문에서는 윤회 열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시실의 존재고 일체 모든 의존한다 하는 것은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진연문에 해당합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유식의 이제 삼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이 전체의 모습이란 말, 전체의 모습의 일법계를 얘기하든 법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가운데서 세 가지 무성이 나타내는 진열을 말하므로 네 가지 종류는 앞으로 그 각체 깨달음의 그 본체에 대한 얘기할 때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 가지 무성에 대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 가지 무성을 들어가지고 진열학하는 무엇이다 하는 나타내는 세 가지 무성이 뭔가 하면 요게 이게 진실성하고 분별성하고 의탁이성 이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세 가지 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은 진여가 뭐다 하는 게 탁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죠. 보통 이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여기 분별성이라는 게 이제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별성이라 하는 이거는 이제 변계 소입성인데 변계라 하는 거는 저게 자기 마음대로 변계 소집입니다. 이 한문을 쓰면은 이렇게 소집성인데 이 두루 헤아린다 이게요. 헤아려 가지고 집착하는 성품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막 헤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성은 뭔가 아마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양상.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은 생하고 뭐 생기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가 탈을 어째 생기니까 생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성실성이라 하는 건 이게 원성실성이 뭔가 하면은 진실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성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수승한 뜻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진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진여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유식 삼성이라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이 유식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걸 가지고 진여에 대해서 이제 진여를 가려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떤가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편대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방법 기준이 뭐냐? 상입니다. 그게 변기소비성의 모양 상자 나오잖아요. 상을 가지고 기준하는 둥글다, 네모나다. 이게 이제 책상 같은 거라든지 꽃 같은 거 보면 그런 나타나죠. 빨갛다, 파랗다. 각가지 모양과 각가지 색감.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깊다, 엷다. 이런 걸 이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걸 변기소집성이라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이라 하는 것은 실제 바깥에 존재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색감도 이 조명에 의해 가지고 색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명 색깔이 다르면은 요 색감도 달라져 버립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끝에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모양도 보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몸이 순간순간 이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뭐 5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면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모든 게 다 그렇다. 상은.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별하는 게 진실인데 고정되게 보이는 건 왜 보이느냐?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사물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보면 어제 본 거나 오늘 본 거나 딱딱하게 똑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본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눈을 아무리 봐도 미시하게 보더라도 100분의 1 크기밖에 못 봅니다. 아무 미시하게 보도. 그러나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몇 천만 분의 1 또는 몇억 분의 1 크기를 본다면 전자현미경 눈이라고 했을 때 척 보면 이게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모양이나 색깔을 누가 규정하나? 마음이 그걸 규정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람께 물어보면요. 요거에 대해서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깨끗하다, 어떤 분은 이건 부드럽다, 뭐 아름답다. 표현이 다 다르다고요. 그럼 왜 다르느냐 이기죠. 만일에 대상이 하나라면 똑같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게 감상이 다른 거예요. 감상이 다르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업이라 그럽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세 사람이 보는 게 각각 다르다면은 이것이 차 받침대가 몇 개 있어야 되나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볼 때 자기가 지어서 본다는 거죠. 이 지어서 보는 걸 갖다가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이라 하는 건데 이런 상은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거죠. 상이 없다는. 그래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정으로 봐가지고는 있는데 이치로 보니까 없다. 요거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은 뭔가 있다 이게야. 근데 이치를 따져보니까 없더라 이죠. 그래서 저걸 갖다가 정은 있는데 이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타기성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사물을 이제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상을 보지 않고 상과 상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한 고정된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시야가 넓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관계성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동물을 보호하는 뭐 외국에서 그런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털 외투 같은 거 그건 아닙니다 얘기죠. 동물을 죽여서 그 입는 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경우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다고 프랑스에서 막 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이 아니라 저기 월드컵 때요. 그래 막 매소금 떠들어가 이 프랑스에서 계속 그냥 한국을 헌집 내기 위해서 개고기 먹는다고 막 헌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프랑스 저게 축구가 그막 깨져버렸죠 한국한테.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국민들 아이 고소하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는 이런 그런 단체들이 많고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관계성을 보자 이거죠. 동물하고 인간의 관계성. 이렇게 관계성으로 보는 게 의타기성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관계성으로 보니까 뭔가 특별하게 딱 생기는 게 없다. 관계니까요. 한번 봅시다. 관계라 하는 이런 거죠. A라 하는 게 있고 B라 하는 게 있는데 A하고 B는 서로가 의존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의존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A를 시초로 할 것이냐 B로 시초로 할 것이냐 시초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동시입니다. 시간선으로 같이 맞물려 있어요. A를 이게 처음으로 하자니 B가 없으면 A가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를 시초로 하자니까 A가 없으면 B가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초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생이라 하는 건 시초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생은 없다는 거죠. 그건 무생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냥 뭐 탁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시초가 있을까 뭐 제일 원인이 있을까 탁 생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관계성에서 동시에 같이 의존하고 있으면서 계속 변해해 갈 뿐이다 이거죠. 그건 무생이. 그런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은 있는데 성품으로는 없다 이런 겁니다. 요거를 이제 판단할 때 이런 겁니다. 모양은 있다 이게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면 모양은 다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성품으로 보니까 성품은 없다 이거죠.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성품은 없다.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분필요. 분필은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있잖아요. 부러지지 않습니까? 부러지는 건 성품이 없다 이게 비어 있다 이게죠. 이게 뭔가 하면 관계성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뭔가 하면은 이게 원성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원성실성은 이제 성이라고 하나 뛰어난 뜻인데 사실은 뭘 떠난가? 말과 생각을 떠나버렸습니다. 말과 생각을 떠나서 도저히 취할 수 없고 그것이 뭐라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이 무성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겁니다. 성이 무성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성이라 하는 여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죠. 정이라 하는 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도 보면은 상이 없잖아요. 무생이니까 요 상이라 하는 게 사실은 이것도 상도 없다 여기는. 알고 보면은 그러면은 정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치는 당연히 있을 거고 성품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름 이치도 있고 성품도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성이 무성입니다. 그건 이치가 있다 이게요. 성품도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성품이 뭔가 하면은 무성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자가 3개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이 무성 안에 3개 들어가죠. 그래서 삼무성이라는 거예요. 3가지 무성. 그게 3가지 무성이기 때문에 진열하는. 그러면 이 진열학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이 그런 건 없다. 이치는 분명히 있고 그다음 모양이라 하는 건 사실은 없다 이게요. 그렇지만 성품은 있다. 거기 뭔가 하면 진여다 하고 원효 스님께서 딱 집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 딱 있습니다. 왜 물질적인 문제, 바깥 대상이 된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느냐? 왜 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뭔가 앞으로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 분명히 이제 다르다 하는 거. 요거는 또 우리가 새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또 그때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